유전체 분석 연구는 질병치료 등 의학계에서는 물론 각종 산업계에서도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고구마, 양파 등 농작물 9종의 유전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농촌진흥청 손성환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 9종의 국내 농산물 유전체 해독에 성공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을 정밀하게 하기 위한 원천 연구로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고유 농생물 자원에 대한 유전체 정보 해독, 즉 생명체 설계대 해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는 2021년까지 약 40여 종의 농생물을 해독하는 것인데 이번에 배, 들깨, 도라지, 결명자, 양파 등 9종에 대해서 해독한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유전체 정보 해독, 그러니까 이 생명체 설계도를 해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전체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유전체보다는 게놈이라는 영어로 된 용어가 좀 더 익숙하실 텐데요. 네. 즉 생물체마다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의 종류, 구조, 개수, 기능을 해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전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DNA를 분리하고 DNA를 구성하는 4종류의 염기서열의 순서와 조합을 대용량 컴퓨터로 분석하여 유전자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에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였고 당시 사람의 유전자는 약 3만여 개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들 유전자를 이용하여 유전병 치료라든지 제약을 개발한다든지 사람의 질병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전체 해독을 한 농작물이 배, 들깨, 도라지, 양파 같은 이제 9종의 농작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농작물들을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이번에 해독한 농작물은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량작물로서는 고구마, 들깨, 원예작물로서는 배, 양파, 국화, 특약용작물로서는 도라지, 결명자, 잎새버섯, 망가닥 버섯이 있습니다. 농업적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규모, 재배 면적, 생산량, 기능성 물질, 그리고 토종 자원으로서의 중요성 및 앞으로 바이오 산업에서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 대상 작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깨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면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작물이고 도라지는 식용뿐만 아니라 용각산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이고 양파와 배는 중요한 채소와 과수 작물이기도 합니다. 즉 농작물마다 용도와 중요성을 판단해서 해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농작물 유전체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도 아니고 농작물의 유전체 해독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잘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농작물의 유전체를 해독했다는 것은 그 농작물이 가진 형태, 생산성, 병저항성, 기능성 물질 생산 등에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모두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네. 즉 병에 강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수량이 많은 병에 약한 농작물에 도입해서 수량도 높고 병에도 강한 새로운 품종을 정밀하게 육종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양한 유전자를 확보하면 할수록 다양한 신품종도 육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농작물, 심지어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 해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래 먹거리로도 또 우리의 중요한 산업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연구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밀한 식품종 육성입니다. 유전체 정보는 농작물이 우수하거나 불량한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품종을 육성할 때 우수한 유전자나 형질만 모아진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물질 대량 생산입니다. 즉 도라지의 양리성 물질이나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 양파의 성인병 억제 물질, 고구마의 전분 등 물질 생산 유전자를 강화해서 농작물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산업적인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전에도 농진청에서 이 농작물 유전체 해독에 성공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농작물들을 이 해독에 이용을 했고 그때 연구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농촌진흥청이 대학, 산업계와 함께 해독한 농작물은 벼, 배추, 무, 수박, 고추 등 약 10여 종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벼 유전체 정보는 국내외에서 이제 생산성 증가라든지 병 저항성,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벼에서 이삭도열병, 흰잎마른병균에 저항성 있는 품종도 육성하여 보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추에서는 국내 재배 품종에 없는 병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탄저병 저항성 고추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즉 유전체 정보는 기존나 육성하기 어려웠던 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BT와 IT가 융합된 기술입니다. 유전체를 활용해서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게 얼핏 듣기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작물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GMO 작물이 논란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또는 문제가 없다. 아직 결론이 안 내려졌는데 GMO 작물과 이번 연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은 GMO의 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GMO는 특정한 유전자, 예를 들어서 제초제 또는 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농작물에 도입하여 그 기능을 추가하는 유전자 공학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체 정보 활용 기술은 기존의 교배 육종을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성공 확률도 높이고 육성 기간도 단축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넓게 보면은 다 생명공학 기술이지만 현재까지는 유전체 정보 활용 기술은 GMO 회피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추가 계획하고 계신 연구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재까지 해독한 유전체 정보의 활용입니다. 이번에 해독한 것은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지만은 그 정보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실용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둘째는 새로운 농작물 자원의 유전체 해독입니다. 이번에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농작물, 가축, 곤충 등 총 40개 품목의 유전체를 해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을 생명산업화할 수 있는 원천적 빅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고 첨단화된 농업 구조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손성한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